네, 정권입니다. 네, 양팀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얘기는 결국은 네. 바로 뭐죠? 네, 저희 그 대선 특히 이제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후보가 공식 결정됐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직 경선에 좀 뒤에 남아 있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그렇죠.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4명의 주자로 압축이 네. 됐어요. 네. 예, 지금 최재형 씨는 결국 떨어졌죠? 네. 떨어졌고 안상수 씨 떨어졌고 네. 또 황교안 떨어졌죠. 떨어졌죠. 또 누가 떨어지셨죠? 하태경 예, 하태경 의원이 떨어졌을 텐데 네. 보통은 다 이제 하태경 의원이 네. 될 거라고 많은 예상을 했잖아요. 4위를. 아니요. 아닌가요? 네, 하태경 캠프에서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럼 누가 보통 예상이 됐었습니까? 뭐 4위 원희룡 현재 됐는데 원희룡 빼면은 그래도 2.2%대 유지했었던 게 뭐 황교안, 최재형 그다음에 좀 더 뭐 많이 나가면 일단 뭐좀 그렇게 이렇게 4위가 제일 그렇게 치열했었고 그러니 네 하태경 의원은 1차 컷오프는 통과했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하태경 의원실에 뭐 비서관님이랑 카톡을 했는데 네. 뭐 고생하셨다 안타깝다니까 아니 뭐 솔직히 4위 안 될 거는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타격 본인 말로는 그냥 물론 이제 실제로 뭐 괜찮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말로는 타격이 크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저기 이제 8명이 할 때는 네. 8명이 할 때는 마치 상당히 그 본인이 영향력 있는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뭐 그 홍준표나 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공격을 하면서 네. 마치 존재감은 4강이었어요. 예. 근데 의외로 펼쳐보니까 좀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근데 원혜용 씨는 의외였지 않습니까? 좀 아슬아슬했었죠. 될까 안 예. 될까 뭐 그랬었죠. 지금 비공식적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팀장님께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입수하신 그 네. 수치에 의하면 네. 별 차이가 안 나죠. 원희룡 네. 씨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떨어진 제 그 5위부터는 거기에는 퍼센티지가 아예 안 적혀 안 적혀 있었나요? 네. 4위까지는 적혀져 있었는데 네네. 뭐 1, 2위는 뭐 크게 차이는 없었고 아, 3위 이제 뭐 이제 찌라시해야 하면은 유승민 후보가 2강 1중 유승민 네. 마지막에 4위가 누가 될 것이냐 했는데 뭐 4위부터는 너무 사실 소소해가지고 아. 크게 뭐 그거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사실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역시 1등은 누가 될 것이냐. 네. 그리고 4등이 누가 될 것이냐인데 네. 참 재밌는 거는 이 선거법사 또 순위를 발표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네. 못하게 해놓고 자꾸 순위를 얘기하니까 이게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결국은 또 보수 정론지인 또 조선일보는 네. 또 바로 썼죠? 또 썼죠. 네. 써버렸죠.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뭐 법을 어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 저도 공직선거법상 이제 당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고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당일 뚜껑 안에서 이제 결과를 받아서 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뭐 뭐 이준석 당대표, 네. 김기현 원내대표, 그다음에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있는 이제 정호원 전 국무총리, 네네. 그다음에 기획조정국의 사무처 직원 3명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내용만 확인하고서 이제 당에서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걔를 이렇게 싹 그냥 잘 이제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또 그거를 자기네들이 접수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공표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기사로 써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물론 아마 뭐 따져보면 걸면 걸리겠지만 네네. 뭐 어떤 특정 정당에서 걸 가능성은 별로 없고. 아니 국민정당이 아니라 홍준표 의원이 걸었잖아요. 네. 아, 홍준표 의원이. 네네. 근데 조선일보 상대로 끝까지 뭐 갈 수 있을지는 뭐 당연히 심기가 하시겠지만 좀 그래서 약간 좀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사실 기분이 들긴 합니다. 저도. 유승민 의원하고 똑같이 이제 이거 한번 이 순위를 왜 발표했느냐.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 불쾌하게 얘기를 불쾌할 했는데 만하죠. 네. 결국은 불쾌했다는 것은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많이 높죠.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저희 당원들 사이에서 이제 도는 얘기로는 네. 60대 27인가요? 뭐 그 정도의 네.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더블 스코어 비슷하게 네. 지금 당원 높게 났더라고요. 차이 난다고 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있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60% 네. 정도를 차지하게 됐는데 2차 컷오프 같은 경우는 당원 표심이 30% 네. 그리고 여론조사가 70%란 말이죠.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한 4%에서 5% 이긴 것 같은데요. 네네. 3점 몇 프로로 이겼더라고요. 역시 역선택이 좀 감안됐던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봐야겠죠. 네네. 이 역선택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선택이지만 네. 그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이제 반영된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라고 했으니까 했을 예. 뿐인데 그게 왜 역선택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역선택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건 보니까 민주당 그 경선에서는 보니까 역선택 같은 것이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버리더라고요. 아 민주당에서는요? 예, 아, 민주당 경선에서는 네. 여론조사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네네. 예, 선거인단으로만 네네. 100% 선거인단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래도 어쨌든 야당 입장이고 계속 어쨌든 밀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여론조사를 넣어서 최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닐까. 처음에는 뭐 제일 처음에는 뭐 여론조사 100%뭐 그냥 네. 아니긴 했지만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선택이고 네. 또 실제 국민 여론으로서는 맞는 거고 네. 그 국민 여론으로 봤을 때는 홍준표 의원이 뭐 한 32%, 네. 윤석열 후보가 한 27%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모르겠어요. 지난 1차 컷오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율은 네. 네. 거의 비슷했는데 달라진 것은 당원 비율이 좀 많이 좀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당원에서 더 올라갔더라고요. 네. 당원에서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났는데 네. 더블 스코어까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더블 스코어가 됐기 때문에 네. 총 합을 해보니까 한 4% 정도 앞선다라고 이제 김경진 의원이 네.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또 이제 말이 됐지만. 네.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4%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3차 컷오프 소위 얘기해서 결선 투표로 가면은 5대 5란 말이죠. 네. 당원 50%. 여론조사.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가 지금같이 이제 누가 줬느냐 이게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이제 본선 경쟁력. 네.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랑 싸워서 뭐 이재명을 뽑을 것입니까? 뭐 홍준표를 뽑을 것입니까? 네. 또는 이재명을 뽑을 것입니까? 윤석열 뽑을 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서로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에서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제 누가 좋습니까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누굴 고를 겁니까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비슷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당원 투표에서 높으신 분이 이제 판가름 나겠죠. 판가름이 나는. 결국은 이제 지금 비율로 따진다면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네. 마지막 컷오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악재가 이제 결국은 뭘까요? 뭐 각자 일단 눈에 보이는 이재명 거는 후보까지 합해서 봤을 네, 때. 대장동 뭐 대장동 말고는 사실 현재로서는 대장동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대장동 이슈는 이제 이재명 캠프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공격을 할 부분인 거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있었을 때는 이제 대장동 이슈 말고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그런 얘기해서 디스를 할 때는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뭐 와이프, 장모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 얘기는 계속 됐었는데 아마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더 심해지겠죠. 이제 뭐 죽기 살기로. 네, 죽기 살기로. 여기서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뭐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대통령이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통령 후보를 한 번 나왔으니까 네네. 2번 하고 3번째 시도 과연 가능할지 나이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이제는 뭐 삼수사수를 그렇게 봐주는 형편이 아니니까 이번에 진짜 목숨 걸어야죠. 봤을 때는 지금 뭐 국민의 그 힘에서 이제 당원들은 보니까 네.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오히려 윤석열로 결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지 세력이. 예,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네, 그러니까 그 정책으로 싸울 때는 모르겠는데 뭐 자꾸 이제 왕자나 네. 또는 뭐 장모, 네. 또는 줄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좋게 안 보는 게 또 당원들의 모습인 것 같고 왜 이 본선에 나갔을 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별로 안 좋을 테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은 별로 좀 살짝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오히려 약간 좀 다른 부분으로 전략을 가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이번에 이게 과정에서 보니까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더 토론을 잘하는 느낌이에요. 실력이 점점 예. 그래도 처음보다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2번의 청문회, 네, 검찰총장 청문회도 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청문회 2번 하지 한 않았습니까? 번이죠.
검찰총장 한 번인가요? 네, 서울지검장. 서울지검장 할 때도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지검장이 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랬나요? 그래서 일단 그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청문회 때 했던 어떤 말솜씨를 보면은 네, 사실은 말을 못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윤석열 뭐 후보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뭐 토론만 가면 홍준표나 유승민한테 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얼핏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가는 상황을 보면 뭐 1대1 그 말싸움에서는 안 지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요. 네. 처음보다는 확실히 말솜씨라고 해야 되나? 이제 토론 실력이 늘어났고 네네. 처음에만 해도 그래도 이제 제일 처음에 정치신이 두 명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윤석열 후보, 네. 최재형 후보가 있었는데 네네. 두 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치인으로서 스피치가 음. 이제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느껴졌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 이제 많이 내공을 쌓아 올리셔가지고 네. 예전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참 뭐 뭐든지 뭐 가면 갈수록 좋은 거는 좋은 건데 네,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보니까 뭔가 끈기가 있는 뭐 구술을 했다 그러는데 그 사법고시 구술을 했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이번에 한번 제가 경선 과정에서 보니까 끝까지 어떻게 보면 달아붙는 느낌. 네, 네.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들도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네. 뭐 마이프 문제라든지 장모 문제라든지 등등의 사실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재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겠죠.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잘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과연? 끝까지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고 또 네. 하나는 뭐냐면 네. 이 원희룡 후보가 4강에 올랐단 말이에요. 아, 네. 예. 이 원희룡 후보가 4강에 오르는 의미는 뭘까요? 윤영 후보가 그래도 국회의원, 뭐 제주도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내공을 인정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지난 18대 대통령 경선 때 그때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때 이미 3위를 했었거든요. 1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 네. 2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근데 3위한 사람은 그러면 3위한 사람도 대통령 할 차례인가? 약간 그냥 순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때 벌써 훨씬 지금보다 한 10년 더 어린 젊은 나이에 그때 서장파 중에서 최고로 올라서 가지고 남원정이라고 했죠? 네, 예, 그렇죠. 예.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그 세 명 남원정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대통령 후보로 또 이제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저력을 그래도 그 다른 또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원희룡이 뭐 제주도가 나온 천재 그리고 이전에 그런 내공을 가지고 이렇게 잘 올라온 거라고 뭐 앞으로 길이 험난하겠지만 그래서 4위로 잘 올라온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번에 만약에 이제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되고 네, 뭐 윤석열 후보가 되든 홍준표 후보가 되든 네, 결국은 4위가 이제 원희룡이 됐다는 거는 네, 이 마치 다음 당권 네, 이 부분에서도 뭐 유승민이라든지 홍준표 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제주도지사는 사퇴하셨고 네.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은 일단 뭐 좋은 말로 정당인 나쁜 말로 백수인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이제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도 있고 제주도시에서 뭐 다시 나가실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총선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보면서 뭐 나중에 당 대표를 노리든 어디를 노리든 그런 아직 또 나이가 많으신 편은 아니니까 네네. 다시 뭔가 새로운 거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이제 하니까 보니까 정치 농객들이 하는 얘기들이 네, 윤석열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네, 원희룡 씨가 결국은 다음을 하지 않느냐라는 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다만 뭐 다음 대선엔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오세훈도 있고, 아 많죠. 예, 또 오세훈 제일 강력하겠네요. 예, 이 오세훈도 시점에서. 있고 또 이준석 되나요? 이준석 굉장히 젊은 나이니까 예. 얘기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제 원희룡, 네. 뭐 이런 정도일 텐데 또 모르죠. 뭐 우리나라 대선이라는 것이 뭐 윤석열 씨가 지금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5년 후를 기약한다는 것은 뭐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와왔던 이 4강 추려진 4강의 어떤 뭐 경선 레이스 뭐 11월 5일이죠? 네. 예, 11월 5일 날 끝나는 이 4강 레이스가 정말 재밌어질 것 같고 네. 이재명 씨가 지금 이제 결정이 된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정말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누르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정말 그게 정말 가장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뼈 아프게 지금 예측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뭘까요? 일단 지금 굉장히 혼전한 상태인데 사실 뭐 늘 우리가 정책 선거해야 된다, 뭐 인신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이 죄송한 얘기지만 현재 지금 중요한 정책 사실 국민들 대부분 모르고 혼전 형태인데 일단 그래서 흔히 운동 경기에서 말하는 나의 실수를 줄이고 상대방 실수를 많이 드러내야 지점인데 네네. 그게 말하면 아까 제가 제일 큰 이슈가 대장동이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대장동 이슈를 봤을 때 대장동이나 이제 고발사주 의혹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고발사주 의혹이나 아니면 와이프 장모권은 지금 장모권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 건도 조사가 이제 들어갈 거고 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고 근데 대장동 고발사주 의혹도 지금 포렌식 해가지고 녹취록 나왔죠. 근데 대장동 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크게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많이 관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걸어버리니까 프레임 싸움에서 이게 이재명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썩은 게 아니다. 오히려 걔네들이 문제야. 곽산도 아들 50억으로 분위기가 많이 20대 층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장동으로 이제 끌고 가기가 그 대통령 선거 전까지 끌고 저는 이걸 확실히 파일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장동 네. 이거는 뭐 옛날 BBK, 뭐 MB 때처럼 네. 결국은 안고 갈 수도 있죠. 대선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는 거다. 네. 안고 갈 수 있는데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는 지금 걸려 있는 게 아까 말한 와이프, 장모, 고발사주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 주체를 봐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완전히 날아가고 현재 상대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 조국, 추미애 이 두 분이 하면서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도 완전히 친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법무부 차관했었고 감사위원 시키려고 해서는 최재형 원장이 거부해서 못했던 네네. 이제 검찰총장이니까 너무 정권과 친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공수처는 애시당초 윤석열 검찰을 노리고 만든 회심의 역작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럼 공격수가 너무 많은데 공격수 지금 2명 많은데 또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이제 국수본이 출범을 했잖아요. 국수본 경찰인데 경찰은 원래 이전부터 검찰 이런 데보다 좀 더 친정부적, 친권력적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공격수 3명이잖아요. 이 공격수 근데 지금 지난 1, 2년 동안 윤석열 검찰과 싸우면서 닳고 진짜 피를 철철 흘리는 데인데 마지막에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봤을 때 네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해서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간 사건도 있지만 그때 경험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검찰을 지금 너무 확실하게 장악을 했다라고 보고 현재 검찰총장이 저는 일종의 뭐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반란을 일으켜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후보 쪽에 유리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꼭 너무 네거티브하게 아니요, 네거티브하게 가장 현실적으로 보시는 것 말씀드리겠지만, 같은데요. 네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부 싸움하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정치 초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윤석열 후보는 동감하지 않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행정가의 성남시장 경력이 충분하다. 그렇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네네. 그리고 성남시장 이전 이미 변호사를 하던 시절부터 뭐 무슨 성남 무슨 시민연대나 지금 올해도 네네. 기억은 안 나는데 정치를 하려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실제로 변호사로서 이제 뭐 행정소송을 걸고 네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게 내공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뭐 검찰대 변호사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정치인으로서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재명 지사가 가장 유력한. 대장동만 대통령- 넘어간다면 네, 그렇죠.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파헤쳐지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현재 많은 공격수가 지금
달려들고 있는 윤석열 꼴문으로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걸 막아내기는 어렵지 네. 않겠느냐. 네. 이게 서슬프는 공격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를 압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뭐 오랜만에 또 아주 좋은 얘기 했었고 네. 지금 사실 뭐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사실 또 대선 전에 네. 방송을 하겠지만 그럼요. 또 그 상황에서 그 사이에 또 있을 변수를 또 생각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럼요. 그런 또 변수가 또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또 저희가 또 찾아뵙겠습니다.